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인데요. 구독자 맥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3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당화 혈색소 5 초반대 공복 혈당 85는 당뇨는 아닌데 식후 혈당이 높아서 혈당 관리를 위해서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고 매 식사 후에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근육의 성장과 운동 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근력 운동 직후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가 좋은 걸로 아는데 저처럼 탄수화물 섭취 시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사람들은 운동 직후 흡수가 느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도움이 될까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 당화 혈색소 5 초반이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복 혈당이 85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범위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식후 혈당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식후 혈당이 어느 정도 높은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식후 혈당이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식사 후에 보통 2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서 당뇨 검사를 하기 위해서 PP2hour라고 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2시간 후에 보통 200 이하나 그 다음에 보통 140에서 180 정도가 유지가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상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당뇨라는 것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낮다고 해서 꼭 식후 혈당이 낮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서 정확한 당뇨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탄수화물 섭취 시 이제 스파이크 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스파이크 현상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당뇨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것을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뭐가 안 좋냐면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게 되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를 해서 나중에는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느리게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GI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건 당지수라고 하는 건데 당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하얀 쌀밥 같은 것들이 한 80에서 85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보통 바나나가 한 5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과일은 사과나 그 다음에 체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블루베리 또는 이제 포도 이 정도의 과일을 섭취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서서히 섭취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좋은 과일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과일들을 추천해 드리고요. 단, 먹는 양이 있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간 수치가 20 초반이었는데 작년 말부터 AST, ALT, 이게 이제 간 검사하는 지표죠. 40이 살짝 웃돌게 나와요. 운동은 항상 했던 거라 운동이 급작스레 거격해진 것도 아니고 술 안 마시고 비만도 아닙니다. 다만 1년을 넘게 혈당 관리를 하면서 디저트류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한동안 케이크, 빵, 과자 종류를 많이 먹었는데 이런 음식들이 간 수치를 올리기도 할까요? 빵, 과자, 케이크는 과당이 아닌 설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간 수치가 일단 40 정도 된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20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크게 우려할 수치는 아니지만 AS나 ALT 범주 내에서 보면 거의 여기가 정상 범위라고 하게 되면 정상 범위에서 약간 이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20이었는데 40이었다고 하면 약간
나쁜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술도 안 드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뭘 안 드신다고 하냐면, 운동도 뭐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이 찐 비만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간 지수가, 수치가 나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간암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간경화라든가, 이런 간과 관련된 질환에 걸렸을 때 이 간 수치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약물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약물. 이 약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항생제 이런 거 있죠. 항생제를 드신다든가 또 그 다음에 항경련제 같은 것을 드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오래 드시다 보면 간에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간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들 수가 있는데 술은 뭐 드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심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뭐 심하게 뭐 과격하게 운동을 한다든가 뭐 심근경색이 있다든가 이럴 때도 간 수치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케이크나 빵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과당은 에너지원이나 대사작용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운동 직후 섭취하는 탄수화물로서 과일은 적합한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그래서 과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과당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나중에 이제 글루코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루코스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려면 몇몇 대사 과정이 좀 복잡하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과당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서는 아니다는 거죠. 하지만 당뇨 수치가 있고 스파이크가 높다고 보면 일단 당을 서서히 흡수를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I 지수가 낮은 거. 이렇게 사과, 그 다음에 체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맥키님이 주셨던 질문 가운데서 상당히 많았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렸습니다. 다음 Q&A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